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9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경력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 화려하다고 표현해도 좋겠군요. 학창 시절 내내 전국 수석을 지켰고 1982년도 제1회 대입학력고사에서도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9세에 1982년에 이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을 해가지고 이 운동권에 투신을 하는데 그때 유행하던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이 아니고 야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니까 사상적으로 전환을 했는데 사법시험에 합격을, 또 사법시험에는 준비기간 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이 또 1등입니다. 수석입니다. 검사 시절에 피라미드 판매 조직 소탕 등에 열중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 1999년에 한나라당,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 16, 17, 18대 세 차례 국회의원을 했고 도지사 선거는 2018년 4월 10일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도지사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도지사로 당선돼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분이 요새 대통령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꼽히면서 도전할 의사를 비치곤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특별 강연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례대책위원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용병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 우리 힘으로 이겨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꽤 의미 있는 발언을 했네요. 연설에서. 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날 포럼에는 통합당 의원들 외에도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원희룡 지사는 보수가 다시 집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라선 것은 보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대적 변화는 보수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유능한 국정 운영 능력도 바로 보수의 자산이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보수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할 때 과감해졌던 보수의 발전 동력이 어느 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했다고 원희룡 씨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왜 이렇게 쪼잔해졌느냐라면서 우리끼리 공천권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들고 튀고 이런 건 안 된다. 우리끼리 병아리 감별하듯 하는 이런 쪼잔한 정치 내부에서부터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저희가 물려받은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축구에 비교하면서 지금은 전반전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반전이 있다.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뛰어난 선수와 스태프를 짜서 후반전에 3골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어떻게 이길 거냐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위풍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보수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다. 대권 도전도 시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으로 패배의 아픔을 넘어 함께 역전 드라마를 쓰자면서 그걸 위해 나는 내 50
좀 넘는 인생 중 가장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따지고 있다. 원희룡 씨의 이 이야기는 정통 보수 세력이 해온 이야기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자존심을 살리고 김종인에 너무 빌붙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이 김종인 비대위 원장에 대한 이런 비판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노선투쟁입니다. 노선투쟁. 원희룡 지사가 김종인보다 못한 게 있을까요? 김종인보다 못한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뇌물 받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존경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종인 씨도 뇌물죄로 실형 선고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새 언론에 나오는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씨도 수십억의 뇌물을 받은 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봐준 거죠. 그런데 언론이 김종인, 김홍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은 열심히 받아 써줍니다. 특히 김홍걸의 막말, 한국전의 이순신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걸 반대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막말을 하면은 당장 당신은 과거에 뭘 한 사람이냐? 뇌물죄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한국 언론이 참 공교롭게도 뇌물죄 받은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은 좌파에 기생하는 세력의 뇌물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우파가 받은 뇌물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공격을 하는 이런 언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희룡 도의사가 오늘 한 이야기는 지금 축구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는 한국의 정통 보수 세력에 아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즉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동했던 세력이 보수 세력이다. 그 자랑스러운 과거를 잊지 말고 자부심을 회복해야 된다.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보수적이지 않는 중도 좌파로 분류해야 될 사람한테 운명을 맡기는 거, 이것은 안 된다. 일종의 자강론이고 주체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원희룡 의원의 이 발언이 많은 소심한 보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문제 말고 복지 문제 말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씨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소위 대남 담화와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이거 요약한 겁니다. 왜 우리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소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체제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주미 대사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이 무섭고 북한의 소위 화학무기가 두려워서 북한의 저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에서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또 새로운 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정말 김종인 씨답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픈 지적도 없고 좀 심심한, 그러니까 이분이 이념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의 주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 사람 실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원희룡 의원이 역사관, 긍정적 역사관을 딱 깔고 김종인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김종인 대 원희룡 사이의 무슨 이런 치고받는 이런 대화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원희룡 씨처럼 자기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는 이런 공론의 장이 이루어지고 이 경쟁이 미스터 트롯식으로 아주 근사한 계급장 뗀 실력만으로 부딪히는 근사한 게임의 룰 속에서 국민들을 열광시킨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